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공 데이터 광장에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두 개 정도만 분석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오픈 API도 있고 파일 데이터도 있는데, 파일 데이터 중에 문화예술을 클릭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예술경력지원센터에서 공연별 통계 저 데이터 작년에 10월 달에 올린 데이터고 저 데이터는 이제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보통 엑셀의 첫 줄이 변수인데 이 데이터들이 다 첫 줄을 공줄로 해놔가지고 조금 얘가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인식은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엑셀을 열어서 첫 줄 공주를 없애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데이터 분석은 R이 훨씬 더 좋은데 이제 파이썬 기반이라서 조금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한글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도 공연별 통계가 서브 캐테고리가 한글로 돼 있어요. 연극, 오페라, 뮤지컬. 근데 파이썬은 그냥 설정하면 한글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아예 보이지 않아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구글 이런데 뭐 나눔 고딕, 한글 폰트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얘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 폰트 파일도 올리고 데이터 파일도 같이 올리면서 올린 폰트 파일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고 두 번째 방법이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파이썬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앱이라고 볼 수 있죠. 앱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이제 매트릭스 플랫 라이브러리, 맵플랫 리브라고 부르는데 되게 유명한 시각화 라이브러리 파이썬에서 파이썬의 시어범하고 이 맵플랫 리브를 많이 쓰는데 요거를 이제 한글화한 게 코리안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이걸 별도로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 두 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 밑에 아, WHL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얘를 다시 챗GPT 파일 업데이트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업로드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요 이제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게 프롬프트인데 이 매플란 리브 한글 사용 환경을 설정해 줘.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한글이 보이게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주로 썼던 방법은 3번이긴 했어요. 3번은 일단 코드는 챗GPT가 만들어내고 실행은 이제 저는 이제 별도의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제 포지 클라우드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 여러분들은 익숙치 않을 테니까 2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WHL 파일을 먼저 다운받고 프롬프트에는 업로드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맵플란 립 한글 사용 환경을 설정해 줘.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무한정 그 채팅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 용량 제한이 있어서 한 번 이렇게 설정해 놓고 걔를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채팅창 그 채팅 히스토리의 용량이 차가지고 몇 번 이렇게 이제 번거로워서 결국 이제 3번으로 가게 되긴 하여튼 처음에는 2번이 편한 방법이고 네? 3번은 챗GPT의 이제 코드가 이 밑에가 코드예요. 이 코드인데 얘를 긁어가지고 보통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어요. 얘를 소프트웨어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또 에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 쓰지는 않고 그냥 웹상에 클라우드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 콜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콜앱 사이트는 무료고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물론 데이터랑 같이 올려서 실행시켜줘 그러면 실행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화 첫 번째 그 공연별 통계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연극이 가장 많았고 오페라가 가장 적었던 그래서 제가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지금 그림이 나왔고 챗GPT 요즘 옛날에도 이런 기능이 있긴 했지만 되게 편하게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다운로드가 돼서 그 다운로드해서 바로 PPT에다가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라서 이런 거를 활용해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중에 하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설정해 놓으면은 또 그 라이브러리 설치해줘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한 채집 히스토리 안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때부터는 파일만 올려놓고 물론 이제 프롬프트는 저 같은 경우는 수직 막대 그래프보다는 수평 막대 그래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수평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줘.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주십시오보다는 유튜브 봤더니 조라고 해도 잘 만들어준다. 주세요, 뭐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조로 끝나는 게 낫다. 그래서 막 프롬프트 보면 대부분 예시가 막 만들어줘, 해줘, 작성해줘 해서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반말로 이때까지 그거를 많이 학습을 했는지 뭐 작성해줘, 만들어줘, 대답해줘 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챗GPT였고, 이제 클로드 3를, 물론 이제 클로드도 유료가 있고, 유료에서도 다시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 중에 이제 오프로스라고 하는 가장 추론 능력이 뛰어난 클로드 3를 쓰면은 훨씬 더, 추론 능력이 뛰어난데, 얘도 이제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물론 이제 결제를 해야지 유료 버전을 쓸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첫 화면이야. 조금 챗GPT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고데프트는 지난 어제 오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하고 민을 띄어 쓰기 때문에 J로 안 쓰고 제가 CH로 쓰다 보니까 맨날 미국 애들이 저보고 총막 이렇게 총 아이언 퀘스천 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 챗을 누르면 이제 대답을 얻을 수가 있고 아까처럼 이제 아침 루틴 똑같은 프롬프트 그대로 했고 그 대신 이제 한글로 번역도 다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만 하고 엔터를 치면 그냥 번역해줘요. 근데 이제 아까랑 보시면 무료 버전이 저는 뭐 하이라키를 위계를 좋아해서 그런지 위계가 없고 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운동 독서 명상 창자 이렇게 조금은 아 챗GPT 조금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어제 이거를 처음 써봤는데 원래는 제미나이를 썼었는데 옛날에 1.5 프로라고 불렀던 거를 요즘 이제 어드밴스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 원래 바드라고 작년에 한참 막 구글 바드 뭐 빈챗이고 막 이런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미나이 제가 쌍둥이 자리긴 한데 제미나이 해가지고 제미나이 1.5 프로에다가 이제 요즘은 어드밴스 근데 얘네도 이제 장사가 안 되는지 2개월 지금 무료 쓸 수 있어서 아, 챗GPT 유료를 쓰는 게 돈 아까우신 분들은 이거 2개월 물론 이제 잘 보셔야 되고 2개월 뒤에 빨리 끊어야 되는데 어드밴스를 쓰면은 이것도 그냥 이미지 역시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가 훨씬 더 이미지는 잘 만들어내고 물론 그 프롬프트는 별도의 책이 있어요. 저도 샀지만 그 책에 보면 예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최근에 AI 프렌즈라는 카카오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봤더니 요즘은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 대회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아트에 관심도 있는데 요즘은 AI 아트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지금 미술관도 있으니까 아이들 보고 만들라 하고 마지막은 좀 전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좋은 작품은 1, 2, 3등은 우리가 내년에 한번 또 전시한다. 뭐 이런 이벤트도 그래서 아트랑도 연관시켜도 되고 여기에 뭐 음악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지를 넣으면서 음악, 그거 넣을 수도 있고, 가야금, 뭐 소금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루틴, 아까처럼 똑같은 루틴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해서 이게 어드밴스인데도 너무 조금, 그렇지 않나? 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뭐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이제 빙 챗이죠. 옛날엔 빙 챗이라는 이름 붙었다.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또 이름 바꿨는데, 코파일럿, 저도 이제 이미지를 빙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체계로 넣긴 했는데 상당히 좀 완성도가 떨어지기는 했었죠. 그러다 요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굳이 빙을 써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유료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빙이 그냥 대안으로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 이제 비슷한 하지만 이제 클로더보다는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예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시는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예시를 많이 주는 게 좋으냐? 그랬을 때는 예시를 많이 주면 너무 판에 박힌 대답이 없기 때문에 예시를 적게 주는 게 좋은데 두세 번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퓨샷이 실제로는 옛날 논문에 두세 번 아니었고 100번이 어퓨샷이긴 했는데 요즘은 어퓨샷이 진짜 영어의 어퓨가 두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아니면 원샷이 이제 한 번 예시를 주는 거고 제로샷이 예시를 아예 주지 않는 건데 이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처럼 이미 웹에 있는 문서가 전문가들이 쓰는 문서고 양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주제인 경우는 제로샷, 그러니까 예시를 주지 않아도 답변이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별로 연구를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그런 거는 예시를 주지 않으면 이제 할루시에이션 이펙트가 상당히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샷이나 투샷 혹은 세 번째까지 예시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이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시를 만들어내고 계속 이제 프롬프트에서 예시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빙 코파일럿을 먼저 예시를 만들어내고 걔를 챗GPT 한번 시키고 클로드 가고 제미나이 가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보면은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 추천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추천했던 건 아니고 우리 이재현 박사라고 지금 한국 에너지 정출연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에서 챗GPT 그 특강할 때 이제 강사로 섭외돼서 했던 분이고 작년 9월에 나왔던 보고서도 이제 그분이 작성을 대부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강력 추천해서 저도 쓰게 됐는데 최근에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국내에서도 투자 받고 그래서 여러 이제 물론 이제 목적이 뭐냐? 목적은 리서치용. 뭔가 리서치할 때는 얘가 정말 뛰어나. 특히 리서치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거는 저는 이제 분석은 하루면 되기 때문에 아, 참고문헌, 이제 리터러처 리뷰의 시간이 저는 많이 소모가 되는데 리터러처 리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게 퍼플렉시티 AI가 확 줄여주고 챗GPT 한계는 뭐 요즘은 좀 해결하긴 했지만 레퍼런스를 안 달아주죠. 요즘도 레퍼런스는 안 달아줘요. 근데 얘는 레퍼런스를 달아줘요. 이 문장이 어디서 왔는지 문장별로 레퍼런스를 다 달아주고 챗GPT는 달아줬는데 찾아봤더니 없어 그 논문이. 근데 얘는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논문들을 찾아주는데 문제는 영어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많이 이제 연구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찾아주는데 한글하고 좀 생소한 분야는 자꾸 네이버, 뭐 우리나라 신문, 뭐 유튜브 이런 거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많이 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면은 이 레퍼런스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전문 분야가 아닌 데에서는 좀 쓰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블 체크로 KCI 우리나라 그 논문 등재지 논문을 모아놓은 DB가 있죠. 걔에 가서 이제 더블 체크를 해요. 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초안은 여기서 한번 하고 KCI 가가지고 한번 더블 체크해보고
실제로 나중에 논문 쓸 때는 KCI 논문으로 레퍼런스를 바꿔가지고 많이 하는 건데, 그냥 뭐 우리 회의용이랑 단순하게 그냥 초안 작성하기로는 그냥 입력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뉴턴도 이제 좀 그걸 따라 많이 하는데 챗GPT 물론 이제 빅챗이나 구글도 많이 따라하긴 했지만 챗GPT는 후속 질문을 자동 생성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그 기능이 있고 빅챗도 그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얘는 이제 가장 핵심이 밑에 보면 후속 질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은, 물론 이제, 더 세분화돼서 다시 돌아오긴 해야겠지만, 클릭만 하면은 뭐 그냥 자동으로 계속 수습이 되고, 더 좋은 점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미지도 찾아줘. 그러니까 여행 일정 짜줘.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뭐 경복궁 사진, 뭐 미술 사진, 이런 거를 그냥 얘가 찾아주는 거야, 이미지. 유튜브, 비디오도 찾아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 서비스가 되겠죠. 굳이.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제너럴 이미지도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어떤 통합, 이제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한계는 레퍼런스를 달아주긴 하는데 20개가 맥시멈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20개가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개 레퍼런스를 이제 가서 이제 그 논문에 보면 다시 또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쓰기도 하고, 그 방법보단,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 요게 아까 우리 프롬프트에서 물어봤던 아침 루틴이고, 여기 이제 연관 검색 밑에 연관 질문을 제가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고, 근데 실제로는 논문을 다 찾아보고 읽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문을 좀 짧게 요약할 때 쓰는 게 원래 그 사이트 이름은 사이스페이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얘네가 홈페이지 주소가 이제 올해까지만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실제로는 사이스페이스라는 이것도 이제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이재영 박사가 특히 이공계 사람들이 특히 이공계에서는 영어로 주로 논문을 쓰고 오픈 아, 액세스 저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이제 논문을 쓸 때 그래서 본인의 경험담이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한 13시간 걸려가지고 실제로 학술 대회에 앱스트랙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해서 이제 억셉트가 됐다. 어, 그 정도로 전혀 모르는 분야도 얘를 이용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뭐 앱스트랙이 길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한 5개 정도 찾아주는데, 얘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는 했어요. 아침 루틴. 그래서 이게 잘 먹힐까 했는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레퍼런스를 다 달면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봤더니 주로 이제 논문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어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챗GPT에서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시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트 계열이 통번역은 잘하지만 GPT 계열이 통번역이 원래 뛰어난 모델이 아니에요. 순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별도의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요 딥L이라고 부르는 딥L을 이제 사용하면은 상당히 아카데믹한 이제 번역을 잘 해줘요. 물론 이제 구글 번역하고 파파고 번역하고 조금 이제 뭐 문어체, 구어체, 특히 파파고 번역 같은 경우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번역이 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아, 이게 러시아어는 당연히 될 거라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문서를 한글로 만든 다음에 러시아 번역해서 문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제 출신 중에 뭐 러시아를 안 쓰고 뭐 중국어를 쓴다고 하면 중국어로 바꿔주면 되고, 이게 데스크탑 앱을 깔면은 그 웹상에 띄워놓은 문서를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구글 번역 그 웹상에서 바로 언어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그냥 웹 HTML 만들어 놓으면 그냥 본인들 그 문서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 언어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 이제 대학원 연구 중에 우리 프로듀싱 센터 그 중에 라이팅에 좀 도움이 되는 여기 기능 중에 라이팅만 좀 특화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번 연구 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는 또 별도의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비싸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팅도 얘가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해외 논문 쓰고 할 때 에디팅 이제 미국한테 맡겨가지고 뭐 장당 얼마에서 막 논문 한 편에 20만 원 주고 하고 또 수정 하나 오면 또 맡기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저렴한 편이죠. 월 구독료가 나가긴 하지만 물론 이제 매달 그러면은 논문을 투고해야 되는데 공용 뭔가 아이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직 안 써봐가지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력을 고용해서 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거 뒷배 이게 이제 데스크탑 버전도 있고 물론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 사이스페이스 빼고는 다 앱 버전이 있어요. 앱 버전이 있어서 구글 제미나이도 그렇고 퍼플렉스티 AI도 그렇고 딥엘도 그렇고 다 앱 버전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다 앱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서칭하다가 이제 저도 발견한 이 책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이제 김덕진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작년에도 AI 2024라고 해서 책을 냈고 그 책이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이제 비슷하게 책을 낸 건데 챗봇 2025 그래서 제가 기증하고 갈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예시가 되게 많아요. 한 70, 뭐 엄청난 30 몇 개 예시도 있지만 전체 한 70개 넘는 예시가 있어서 여기에는 뭐 생활기록부, 획득 자동 완성하는 것도 있고 뭐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얼핏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건데 똑같은 그냥 그대로 타이핑한 거예요. 자, 이제 큰 그림을 얘기하면, 챗GPT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HTML 문서들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HTML 형식으로 뭔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얘가 잘 인식을 한다는 게 이 저자의 이제 가정인 것 같고, 그때 이제 HTML에서 많이 쓰는 문서 형식이 마크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샵을 붙이는 이런 형태예요. 샵을 일부러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 없고 빼시면 안 되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큰 덩어리가 다섯 덩어리가 있어요. 처음에 샵 지심은 샵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샵 출력 형식, 샵 정보, 그 다음에 샵 예시.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에 예시를 빼도 되긴 하지만 크게 네 개의 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이렇게 대시 표시하는 게 리스트 형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대시. 이렇게 해야지 얘가 리스트 형식으로 좀 더 잘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달에 그 특강을 했지만 이미 이거는 뭐 처음에 작년에 나왔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래다 뭐 사업 받는다 우리나라 1억 든다 해가지고 막 떴다가 두 달 만에 사라졌어. 그것도 챗GPT가 다 하더라. 프롬프트도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줘. 굳이 뭐 엔지니어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너무 뻔해. 이미 다 알려졌는데 가장 핵심이 페르소나,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역할을 지정을 잘해주는. 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얘기해. 뭐 너는 교육학 교수야. 지금 이제 수업 지도안을 짜려고 해. 이제 그런 역할 부여. 그 다음에 목적,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지시문은 이제 역할을 부여를 먼저 한 거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중요하죠. 제약 조건을 주지 않으면 얘가 생성이기 때문에 랜덤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다양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이제 창의적인 생성을 원할 때는 제약 조건 안 주는 게 좋지만 정해져 있는 연구객 선택이 정해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계획서로 바꾸면 해줄 것 같긴 한데
연구 주제와 목적이 드러나도록, 그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을 더 세분화해서 넣기도 해요. 일정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실행 연구. 양적 연구도 조사 연구, 뭐 실험 연구, 이렇게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고, 연구 결과 기대 효과 활용 방안은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를 따올 때는 얘를 되게 중요시, 저도 평가할 때 보면 얘를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업 쓸 때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소홀히 여기는데 실제로 사업 선정할 때 많이 보는 건 기대 효과 활용 방안을 이게 이제 그 크게 갈린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쓰면 좋고 사회학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 심리학 AD 스타일을 따르는데 거기에 따라 작성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출력 형식. 이게 아까 얘기한 반정형 형태. 그러니까 이제 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정형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처럼 엑셀에 행과열로 되어 있는 게 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뭐 우리 그 텍스트처럼 아예 어떤 형식이 없는 건데 반정형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연구 제목 콜론, 뭐 연구 배경과 목적 콜론 이런 형태가 반정형이고 대표적인 게 제이슨,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서 제이슨 형태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가 이런 걸로 DB가 돼 있고 이런 학습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챗GPT 출력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훨씬 얘가 이해하기 더 쉽고 출력도 잘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대괄호하고 소괄호가 있는데 파이썬들이 변수를 인식시킬 때 대괄호를 많이 써요. 소괄호를 쓰죠. 그래서 딱 대괄호. 그래서 이제 변수. 변수라는 거는 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 그러니까 이제 변수 이름인 거예요. 논문의 제목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변수 이름이 논문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화 시킬 때 이 대괄호를 쓴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변수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변수가 계속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물론 이제 더 저는 디테일하게 쓰긴 하는데 요 동조 쓰고 그다음에 정보도 줘야 되겠죠. 정보도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다. 특히 심사할 때 중요한 거니까 이제 잘 작성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이제 적어도 원샷 예시를 하나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타이핑을 다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물론 예시를 이렇게 주고 그냥 하나 만들어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물어보고 예시가 또 나오면 예시를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또 이제 다시 긁어다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챗GPT는 여전히 토큰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구글 제미나이보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내가 원하는 양만큼 연구 배경의 목적은 그래도 들지 않으니까 원하는 양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선행연구 검토는 원하는 분량만큼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행연구 검토만 빼가지고 다시 물어봐. 얘의 하위 제목을 다시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그 하위 제목 하나만 가지고 다시 또 하위 제목.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려나가는 거지. 그거를 이제 합쳐 나가면 원하는 분량이 20페이지다 그러면 20페이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이제 체인 형식.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입력해가지고 잘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여러 책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다 주면 잘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역할만 먼저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좀 출력 형식 좀 얘기해주고 제약 조건 좀 주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작업이건 매번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GPT.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놓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인스트럭션, 나의 어떤 맥락, 그런 걸 입력하는 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설정을 해놓으면 물론 이제 그 글자 수의 제한이 있긴 한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내고,
언제 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니튼에서 이번에 이제 만들었는 게 AI 아바타라고 해서 저도 어제 한번 써봤는데 어, 내가 설정해 놓은 페르소나대로 챗봇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일단 저는 어제 이제 뭐 세미나라고 했었나? 요리하는 뭐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의 성격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뭘 물어보면 그때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대답을 해줘.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AI 캐릭터라고 해서 최수아라고 했구나. 최수아. 아마 검색하면 공개로 돼 있어서 그 리튼 아마 앱 중에 애플 혹은 뭐 구글에 이게 저기도 되니까 웹 버전도 되니까 제가 한번 웹에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청방받는 회사고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가문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제 효율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챗GPT 이런 것들 그 옴니죠. 이거를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보면 AI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제가 어제 만든 거 채수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는 우리가 어떠한 제약 조건이나 출력 형식들을 쭉 했지만 얘 이제 그 성장 환경이라든지 현재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생성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10명을 가르친다고 하면 10명의 아이들의 성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걔네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번 모의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애인의 성격을 만들어낼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물어보면은 내 스타일대로 계속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되게 이게 핫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입력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이거를 생성하는 것 중에 선택한 거거든요. 타이핑을 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또 랜덤으로 그런 거를 이런 것들을 한번 로그인을 제가 어제는 그 스마트폰에서 했기 때문에 운동이 그래서 무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그 무료 저기 해외 애들 와도 물론 이제 한글이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원래 꿈 중에 하나가 드라마 그 대본을 하나 쓰는 게 꿈인데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등장인물 여러 개 세팅해 놓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시나리오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표정, 어떤 이제 제스처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해가지고 비디오 쏘라 해서 요도료 한번 이제 드라마 만들어 달라. 이게 스크립트다.
이게 대본이다. 그건 이제 이미지도 주고, 이제 최소한은 이런 이미지고, 누구는 이런 이미지. 이미지를 물론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그래서 이제 뭐 웹툰 하나 만들어, 나머지 네가 이어서 만들어. 기술로 알고 그러면 써놨는데 뭔가 자기들이 주인공하고 뭐가 있는데 알아서 그 드라마 자기 작가를 알아냈는데 알아서 된다. 이해를 안 돼. 그걸 하면 그런 거 같아요. 뭐지?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알아서 나 모르는데. 그 생성형 그 안에 들어간 거.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뭐 결론은 똑같은데 유료를 가입하는 게 오늘의 핵심. 뭐 강의 내용은 별로 없고 일단 유료를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원래 이제 책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유료 가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써야 되니까 유료 가입을 했었고 이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뭐 매일 작년에는 이제 매일 썼다가 요즘은 이제 매일 안 쓰는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저게 리얼 8이구나. 자료 분석하는 거 여기 이제 자료 분석 할 때 제가 썼던 건데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여기 어태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업로드한 라이브 설치하고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올렸던 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그 자료 분석에서 EDA라고만 타이핑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자료를 올린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 입력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존 큐키가 60년 전에 제시했던 그 당시만 해도 통계 검정이 상당히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통계 검정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탐색하는 목적으로 통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시했던 게 이 EDA라고 탐색적 자료 분석인데 얘도 너무나 얘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물론 EDA라고 했을 때 단점은 영어로 결과를 산출해서 한글로는 그냥 탐색적 자료 분석 이렇게 하면 해주는데 문제는 자료가 너무 크면 몇 개만 얘가 해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변수 이름을 정해주고 이제 특정한 변수에 EDA 해달라 그러면 얘가 뭐 기술 통계 분석도 해주고 뭐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거를 네, 바이올린 플랫이 요즘 이제 많이 원래 존투키가 박스 플랫을 제안을 했고 이제 그거에 한계에서 바이올린 플랫, 바이올린을 생각해서 바이올린 플랫인데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은 잘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예쁘긴 얘가 훨씬 더 예쁜데 이게 이제 박스 플랫 형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DA랑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바이올린 플랫이나 박스 플랫 그려달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그려준다. 네. 그러면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끝마치고